공구제이. 안녕하세요, 공구제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두 종류의 스프레이건입니다. 가성비 브랜드들의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품 특징들이 다 달라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격도 다르고 스펙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비교 리뷰를 한번 보시고 작업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저같이 페인팅 전문가가 아니거나 DIY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제품 리뷰만 원하시면 빠르게 다음 챕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전 스프레이건은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데요, 간단한 농약 살포와 방역도 가능하고 마른 걸레질 수준의 간단한 세차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2대8 가르마를 위한 분무기 역할, 이처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지만 핵심 기능은 페인팅입니다. 페인팅 기능 비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프레이건 사용 시나 페인트 작업 시 알면 좋은 몇 가지 용어와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건강이죠. 특히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 시 미세 입자들이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 항상 마스크나 고글은 필수입니다. 이어서 HPT의 제품 스펙을 보면 100DIN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DIN, DIN이란 도료의 점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DIN 점도컵은 독일 공업규격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에 의해 표준화된 점도 측정 기구입니다. 100DIN이란 이 점도컵에 가득 찬 어떤 도료가 100초 동안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HPT의 스펙상 DIN 값이 100DIN입니다. 주피터는 DIN 값이 표기가 안 돼 있고요, DIN 값이 높을수록 뻑뻑한 도료를 분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를 보시면 도료들을 20에서 50DIN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페인트 설명란에 보시면 물로 적당량 희석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는 무게가 아닌 부피 비율로 해주시면 되고요, 시방서보다 많이 희석하면 색을 가리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도막의 강도가 약해지고 작업 도중 너무 흘려내려서 결과도 좋지 못하니까 적정 비율을 꼭 지켜주세요. 해당 페인트의 한계 희석량 안에서의 적정 비율은 일반적으로 작업하시기 수월한 정도면 됩니다. 너무 뻑뻑하거나 너무 질면 안 되는데 몇 번 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계절이나 습도, 도장 대상의 물성에 따라 달라지니 경험 좌우대가 정답입니다. 데크나 야외 의자에 사용하시는 오일 스테인은 점도가 낮은 도료에 속하니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들 비교하시기 좋게 여러 모재에 페인트를 칠해서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붓이나 롤러가 가장 저렴해서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데요, 각각의 결과값을 보시고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극단적 비교를 위해 시멘트 벽돌, 합판, 골판지 칠해 볼 텐데요, 공구 선택에 정답은 없으니 결과값을 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는 선택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완성도를 요하는 작업 결과가 아니라면 가격이 싼 붓이나 롤러가 좋은 선택일 듯 합니다. 이 가격대의 스프레이건이 전문가들보단 일반인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HPT 스프레이건입니다. 가격은 36,000원, 마키다 디월트 배터리 호환 두 가지 모델에 디월트형은 파워스택 배터리도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1년 무상 AS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분사 농도 100DIN, 분당 1000ml 분사 가능하고 용기 용량은 1000ml입니다. 노즐 방향에 따라 분사 패턴 조절이 가능하고 분사량 조절 레버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딱 붙는 상태가 제일 양이 많은 상태입니다. 양이 작아지는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레버가 빠지게 되는데 끼우기가 번거로우니 주의하세요. 본체 무게는 약 1144g입니다. 구성품으로는 노즐은 0.5부터 2.5까지 5가지 다양한 노즐을 제공합니다. 세척솔, 노즐 핀, 밀봉 패드 2개, 그리고 점도컵이 들어있네요. 이 밀봉 패드는 용기를 분리해 보시면 이쪽 부분이 빨대를 여기서 분리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밀봉 패드입니다. 제품 설명해 보시면 트리거를 강하게 당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딸깍 소리가 나면 기계가 작동은 합니다. 근데 물은 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당겨주시면 이때부터 물이 나가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주피터 충전 스프레이건입니다. 가격은 59,000원, 마키다, 디월트, 미러키, 보시까지 다양한 호환 모델들이 출시되어 있고요. 디월트 파워스택 배터리는 호환이 안 되고 나머지 각 브랜드들의 고출력 배터리들은 호환이 됩니다. 브러시리스 모터 장착에 분당 400ml 분사 가능하고 용기 용량은 1200ml입니다. 주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조명입니다. 낮이라도 현장 특성상 창문이 없거나
공간이나 크지 않은 실내의 경우 광량이 부족하니까 간편하게 도장면을 파악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노즐 부분을 분리하더라도 랜턴으로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버튼으로 켜고 꺼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두 개의 노즐과 하나의 노즐핀 스패너 보관함이 본체 뒤에 따로 있어서 노즐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리거 쪽에 스프레이 양 조절 레버가 있고 추가로 노즐 쪽에 스프레이 폭을 조절하는 레버도 있습니다. 본체 무게는 1088g 정도 됩니다. 구성품은 노즐은 1.0, 1.8, 2.5mm 3종이 제공되고 노즐 팁 3종, 노즐 팁 교체 스패너, 청소용 노즐핀, 점도컵과 어깨끈인데요. 여기 위에 한 군데 걸 수 있고 나머지는 여기 자리 같은데 잘 맞지가 않아서 아직 제대로 된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HPT와 주피터의 눈에 띄는 차이점은 노즐 팁이 주피터는 금속 재질이고 HPT는 플라스틱 재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속 재질이라 조금 더 견고해 보이긴 했으나 노즐을 변경할 때마다 추가 노즐 팁도 같이 교체해줘야 돼서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5A 배터리를 끼우고 용기에 페인트를 가득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2780g 정도 나오고요. 주피터의 경우 2811g 정도 나옵니다. 두 제품 다 한 손으로 하기에는 제법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으로 하지 않은 게 더 안정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품 특징은 충분히 본 듯 하고요.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HPT 2A와 5A 배터리로 사용시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2A 배터리 사용 시 15분 12초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주피터 스프레이건으로 2A 사용 시 17분 14초 정도 나왔습니다. 5A 배터리 사용 시 연속 사용 시간은 HPT가 38분 4초 정도였고요. 주피터는 42분 7초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사용 시간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장시간 연속 사용 후 발열은 40도 내외로 괜찮은 상태였고요. 참고하실 건 페인트를 넣고 뿜은 게 아니고 공회전 상태이므로 점도가 있는 페인트를 밀어냈을 경우 사용시간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까 단순 참고만 해주세요. 최대 분사량 스펙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페인트로 하게 되면 기계별로 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배터리는 5A와 2A 배터리로 각각 해보겠습니다. 5A 배터리 사용 시 분당 분사량은 HPT 스프레이건 880ml 정도였고 주피터는 약 800ml 정도였습니다. 2A 배터리 사용 시는 HPT는 830ml 정도였고 주피터는 약 800ml 정도였습니다. 스펙상 표기는 HPT 1000ml였고 주피터는 400ml의 분당 분사 가능량이었는데 의외의 결과네요. 중간에 흘린 것도 제법 되고 오차도 클 수 있으니 단순 참고만 해주세요. 테스트한 5A 배터리 사용 시간을 대입해 작업 가능 도료량을 계산해보면 5A 배터리 사용 시 HPT 스프레이건은 약 33L 정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주피터는 약 33L로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네요. 두 제품 다 5A 배터리 하나면은 18L나 20L의 큰 페인트 한 통 정도는 충분히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2A 배터리는 HPT 스프레이건 약 12.6L고요. 주피터 약 13.7L 사용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인트로 실제 사용 시 점도와 버려지는 로스량, 여러 환경에 의해 작업 가능 도료량도 작아질 테니 단순 참고만 해주세요. 이번에는 분사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한 2.5mm 분사 노즐을 끼우고 실제 분사되는 범위를 측정해 볼 건데요. 계량컵을 이용해 두 제품에 들어갈 페인트를 최대한 비슷하게 희석해 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HPT 스프레이건 페인트 점도가 좀 더 높으니 참고해 주세요. 약 20cm 정도 거리에서 분사해 보니 최대 분사 넓이는 약 20cm 정도 되었지만 실제로 진하게 분사되는 유효 범위는 15cm 내외 정도로 보입니다. 주피터가 전체 범위는 좀 더 좁은데 유효 범위로 비교하면 비슷해 보입니다. 새로 분사를 해보니 두 제품 다 좀 더 넓은 범위로 분사가 되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트리거 쪽에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 가장 작은 양이면 이 정도 나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최대 분사량은 이 정도입니다. 주피터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이 가장 양 많은 모드고요. 이번엔 반대로 가장 양이 작은 모드입니다. 주피터 스프레이건의 양 차이가 더 확연합니다. 주피터는 노즐 쪽에 분사 범위 조절 레버가 달려 있는데요. 플러스 쪽 최대 넓이로 돌려놓고 뿌려보면 넓게 나갑니다. 마이너스 쪽 좁게 해놓고 뿌려보면 분사 범위도 차이 나고 좁아진 만큼 진하게 분사되는 모습입니다.
분사 노즐별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료에 따라 노즐을 바꿔 써주시면 좋고요. HPT는 0.5mm부터 2.5mm까지 넓은 걸로 작업했을 때 작업 속도가 빠르고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노즐 크기에 따라 뿌려지는 입자 크기가 달라 용도에 맞게 쓰기 좋아 보입니다. 물을 희석한 페인트로 합판 전체를 칠해 보겠습니다. 주피터는 분사 속도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HPT는 같은 노즐 크기 대비 분사 입자가 더 고와 결과물이 더 깔끔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성 페인트 원액을 넣고 뿌렸을 때 두 제품이 얼마나 원활한 작업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HPT 스프레이건입니다. 시원시원한 느낌은 아니지만 괜찮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결과물입니다. 이번엔 주피터 스프레이건입니다. 역시 괜찮게 밀어주네요. 제품 설명서에도 물을 희석해 점도를 낮게 해서 작업하라고 되어 있고 실제 작업하실 때도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단순히 원액 분사의 느낌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단점으로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5A 배터리와 도료통을 가득 채웠을 경우 약 2.8에서 9kg 정도가 나오는데요. 장시간 사용했을 경우 제법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목 건강이나 작업물의 결과를 위해서라도 두 손으로 잘 파지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작업하실 때 벽면과 직각이 되게 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윙하듯이 몸은 고정해두고 팔만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시게 되면 페인트가 균일하게 뿌려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벽면을 주로 작업하실 텐데요. 좌우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상하로 지그재그로 조금씩 겹치게 일정한 속도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보통 프라이머를 바르고 본 페인트 칠을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실 때 페인트가 잘 도포되게끔 적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덜 발렸다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결과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용하시고 마르기 전에 꼭 세척을 잘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제품 구조가 여기 몸체 모터 쪽은 페인트가 갈 수 없는 구조고 분리해서 이쪽 용기랑 분사 노즐 부위는 물이나 신나로 잘 세척해 주시고 들어있는 노즐핀으로 노즐 청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척 후에는 노즐이랑 용기도 분리하셔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양의 페인트를 하수구로 흘려 보내시면 배관이 막힐 수도 있고 환경에도 좋지 않으니까 많이 남은 페인트는 굳혀서 버려주시고요. 조금 묻어있는 부분만 물 청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굳은 페인트가 들어있는 페인트통을 처리해야 할 때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가정 특수 폐기물 봉투 중 마대 봉투에 담아서 버려주시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리고 청소 중에 HPT 구성품에 들어있는 이 청소솔이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타겟층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DIY를 하시거나 롤러 붓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물과 편리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해 보였고요. 배터리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접근하기 더더욱 좋을 거고요. 혹시 배터리 가격이 부담되시면 제가 전에 업로드한 HPT 배터리 라이덤 영상에 안전하고 AS까지 되는데 가격도 착한 배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둘러봐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구제이.